남한에 와가지고 또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 스드메 맞나? 맞아요. 스드메 맞아요? 스드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원했던 결혼식 준비, 예식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넘어가려고 너무 힘들었다라는 게 있었을까요? 결혼 준비하면서? 저는 근데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사람들은 뭐 그 스드메라는 거를 거치는 게 정말 피곤한 일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스튜디오 뭐 촬영 간다고 해서 갔는데 그거 알아요? 뭔가 궁전 같아요. 내가 어릴 적 꿈이 뭐냐면요. 저는 평양에 한번 가서 선영궁전을 가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선영궁전을 가면은 거기에 막 그 TV로 보기에 대리석으로 이렇게 쫙 돼 있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죠. 아, 그래요? 좋겠다. 저는 이제 설맞이 공연 할 때 이제 공연했구나, 진짜. 설맞이 공연은 이제 선영궁전에서 옛날에는 설맞이 공연을 선영궁전에서 했었어요. 아, 그래요? 일반 행사들은 다른 데 다 나와서 했어도 그럼 나는 그게 되게 로망이었어요. 거기 가서 막 궁전 앞에서 사진 찍고 막 그 대리석을 이렇게 안고 사진 찍고 막 이러고 그게 꿈이었거든요. 한 번, 내 생에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어야지 싶었는데 사진 찍으러 간 스튜디오라는 데가 그런 데인 거예요. 진짜 이게 막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여신들이 싹 이렇게 있는 법한 그런 데 있잖아요. 막 뭐예요? 이 기둥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기둥이 아니라 정말 이만큼 큰 기둥에 정말 높은 기둥인 거예요. 이런 집으로 가서 사진을 찍는데 바닥은 막 대리석이 그냥 쫙 깔려 있어요. 막. 그러니까 이게 황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근데 봤더니 막 거기에 또 막 이 사진 찍어주는 사람, 치마 들어주는 사람, 뭐 여러 명이 또 저 하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방송을 해봐서 뭐 메이크업도 받아보고 뭐 그치. 카메라가 여러 대 있지만 이 카메라는 저만을 위한 카메라고. 사진기사가 저만을 위해서 포즈를 어떤 포즈 취해라 어쩌라 하고 남자는 이렇게 서 있기만 하면 되고 저는 예쁜 척 하고 있고 남자는 예쁜 저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 진짜 공주래도 이런 공주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힘든 게 뭐야 이런 거지. 저희는 결혼식을 서울대학교에 있는 웨딩홀에서 했고 교수회관에서 했어요. 근데 웨딩홀이 거기도 또 궁전이야. 거기는 도궁전이지. 그 있잖아요, 언니. 북한에서는 그거 햇보라고 하는데 여기서 커튼. 우리 햇보라고 하자. 햇보라고 하지. 북한에선 커튼을 햇보라고 해요. 해를 가리는 부장이다라고 그래, 해서 햇보라고 해요. 커튼. 이게 커튼이 우리 집에는 이렇게 줄 이렇게 쳐져 있고 좁잖아요. 근데 이게 막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커튼이긴 한데 막 이렇게 울긋불긋 막 이렇게 겹겹이 막 이런 게 양옆은 있고 그리고 정면으로는 나 그렇게 긴 커튼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웅장해도 이렇게 웅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꽃도 얼마나 화려한지 그 화려한 데를 내가 드레스를 입고 입장을 하는 거 난 왜 이렇게 내 드레스가 제일 예뻐 보이는지 남편 친구들은 축가를 뭐 한 8명 정도가 이렇게 서서 부르는데 막 너무 웃긴 거예요. 막 들쭉날쑥 키도 막 다 들쭉날쑥이고 되게 작은 분 큰 분 막 노래도 엄청 재밌는 노래 불러줘서 막 안 그래도 행복한데 진짜 행복했고 제 친구가 부른 노래는 그것도 진짜 행복한 노래였어요. 노래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또 그리고 그 누구예요? 피아니스트 그 북한에서 철웅 오빠가 피아노 쳐줬거든요. 그러니까 막 진짜 이거는 막 세기의 결혼식이야. 막 나 혼자만 야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치잖아. 막 혼자서 바보같이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화려하게 했는데 사실 부모님 앞에서는 그 행복 이런 것들이 다 눈물로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인사하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 그만 울라고 이제 이거 치마 막 들어주고 이런 여자가 막 화장이
너무 많이 지워졌어요. 그만 이제 멈춰도 돼요. 막 이러는데 그 사회 보시는 분이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아이고 얼마나 서러우면 올해도 운다. 부모님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응. 우리는 너무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게 막 주마등처럼 막 그치.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뭔가 꿈인 것 같고 참 다 황홀했어. 그래도 행복한 날 정말 행복해서 정말 다 이거 연애하고 막 이럴 땐 또 저기 해도 정작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 보게 되면 그쵸.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맞아. 서로 다른 체제에서 서로 다른 가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맞아. 어때요?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적응이 안 됐어요. 어. 북한에서 살 때 저희 아빠는 엄마 일을 도와주기는 했지만 도와주다가 막 옆에 집에 누가 이렇게 은희 엄마 이러고 들어오거나 하면 걸레 장판 바닥 닦다가도 걸레 딱 던지고 신문 보는 척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북한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일을 도와준다 이거는 정말 수치스러운 거고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결혼 생활하면서 이게 막 설거지도 자기가 다 하고 바닥 청소도 자기가 다 하고 막 화장실 청소마저도 자기가 한대요. 근데 이게 적응이 안 되고 내가 멍청한 놈이랑 결혼했나? 뭐지 저 사람 어머 저런 바보였어? 막 이런 생각이 처음에 엄청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하지마 이거는 내가 할 일이야 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일했었으니까 막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안 도와줘서 트러블이 아니라 도와줘서 트러블이 처음에는 많았던 것 같아요. 찌개도 자기가 하느라고 막 칼 도마질 잘 못해서 겨우 막 그 오이 하나 썼는데 막 겨우 썰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고맙다기보다는 바보 멍청이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다가 나와서 얘기도 하고 막 이래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여기 사람들은 여기 남자들은 여자애를 그렇게 잘 도와주고 그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같이 한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더라고요. 또 임신을 하니까 막 그냥 하남이에요. 하녀가 있다면 여기 우리 집에는 하남이 있어요. 진짜 막 새벽에도 막 일어나가지고 막 뭐 해줄까? 뭐 다리 주물러줄까? 뭐 괜찮은데 내가 조금만 뒤척이기라도 하면 막 주물러주고 먹고 싶은 게 없냐? 뭐 어쩌냐 이러니까 또 공주가 돼. 또 공주야. 계속 그런 느낌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있었던 트러블이 나중에는 너무 고마움으로 바뀌고 지금도 자기 바빠서 밤새고 일하고 하거든요. 그래도 아침에는 일어나면 저는 막 늦잠 자고 막 이 눈 비부뜯고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새벽부터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어나서 애들 막 밥 차려주고 막 도시락통 싸서 어제 씻어놓은 거 물 쪘으니까 이제 막 싸서 가방에 넣어주고 막 같이 하고 이런 게 이제는 적응이 돼가지고 아 이거 뭐 당연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그게 가장 큰 트러블이었고 그리고 말을 하면 엄청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경도 사람들은 말을 하면 이렇게 본론만 툭툭 던지잖아요. 근데 그치. 그러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김치냉장고를 사자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김치냉장고 사자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고 여보 북한은 김치움 있잖아. 그럼 김치움에서 김치가 익어가지? 여기는 익어갈 김치움이 없어. 김치 냉장고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거기 넣으면은 뭐 몇 도가 유지되고 뭐 얼마나 잘 익은지 모르고 유산균이 나오고 뭐 막 이런 말을 막 돌려가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그래 그렇게 좋다고 김치 냉장고가 그래 좋은데 뭐 사자고 하면 사자고 그럼 사자고 말하면 되잖아. 이게 배려하는 거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독단적으로 이거 사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필요한데 넌 어때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빠가 뭐 어쩌면 이거 하자 막 툭툭 이랬었으니까 그것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배려한다라고 생각해서 좋게 생각해야 될 거를 저는 진짜 징글징글하게 설명한다. 본론만 말하라고.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이제 트러블이라면 트러블로 다가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서로 아니까 이제는 성격도 알고 말하는 스타일도 알고 그리고 또 제가 말이 느리잖아요. 이게 머리로는 내가 앞에 말할 게 이미 다 나가 있어요. 생각으로는. 근데 이게 안 돌아가요. 입이. 그래서 말이 엄청 느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게 되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말이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말하다가 내가 아직 다 못 말했는데 오늘 뭔 일이 있었다 하면서 그 일을 막 말하면 뒤에가 이제 뻔히 티가 나나 봐요. 자기는. 그래서 내가 말하기 전에 그랬어? 이렇게 대답을 빨리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나는 기분 나쁜 거예요. 내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여기서 끊으라는 건가? 이런 느낌도 들고. 그치. 근데 본인은 그게 되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말 다 듣고 대답하라고 이것 때문에도 또 한동안 또 그럴 수 싸웠던. 있겠다. 그래서 남편이 요즘은 남편한테는 빨리 말하려고 노력하고 남편은 또 괜찮아 내가 들어줄게 천천히 말해 이러고 근데 서로가 이제 살아가려면 서로가 서로한테 맞춰야 되니까 그치. 서로 맞추는 것 같아. 어느 부부나 뭐 트러블이 없고 뭐 정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혜롭게 또 살아가는 모습이 또 시부모님들도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이제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기를 낳게 되고 우리가 병원 생활을 해보잖아요. 크게 아프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출산하고 나서부터는 딱히 경험해 볼 시간이 우리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병원 가는 게 되게 싫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임신이 됐는지 어쨌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순간부터 되게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지. 기계 좋잖아요. 그치. 뭐 확인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 되지. 병원을 가야 돼? 왜냐면 그 전에 병원 임신 그 테스트기 한 번 사용을 했는데 되게 희미하게 한 줄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막 임신이다 이러고 병원 갔었는데 정말 괴롭더라고요. 피 뽑고 뭐 신체 검사하고 뭐 이런 게 아니 신체 다르지. 검사를 안 하더라고요. 여기는 또 무슨 검사 건강 검진하고 신체 검사 군대 나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되게 부끄럽잖아요. 그치. 그 산대에 눕는 것 맞아요. 자체가. 그래서 그걸 한번 경험하고 오니까 다시는 여기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임신이 아니었고 근데 나중에 배가 그래서 조금 나왔을 때 갔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가야 이제 배로 이렇게 기계 대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제가 창피해하는 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봤었죠. 근데 너무 뭉클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이제 왔냐고 애가 심장이 뛴 지가 언젠데 이제 오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치. 갔는데 막 처음 들었죠. 심장 뛰는 소리를 막 팍팍팍팍팍 뛰는데 북한에서 언제 그런 소리 들어봤겠어요. 북한에서 그런 게 없지. 초음파도 없잖아요. 초음파 그런 기계가 아예 없잖아요. 그냥 우리 엄마가 하는 얘기가 배 안에서 꿈틀거리면 살아있구나. 꿈틀안거리면 얘 왜 움직이지 않지? 이리 밀러넣고 저리 움직이라고. 살아있는 거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치. 왜냐면 북한은 그 배가 막 만삭이 돼도 애가 그 안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와가지고 엄마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혹시나 해가지고 계속 이리 밀어넣고 저리 이랬대요. 그치. 그러다가 조금 움직이면 살아있구나 이러고 안심하고 했었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치. 가면은 애가 움직이는 게 다 보이고 손가락 빠는 것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뭐 막 머리카락이 막 나 있고 이런 걸 보니까 의료기술 정말 최고구나. 맞아요. 이런 데서 애를 낳으면 우리 애 정말 형님만 했던 만수무강을 우리 애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병원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병원에서 아기를 낳는다고 할 때도 엄마는 되게 걱정하는 거예요. 되게 걱정했는데 저는 사실 별로 걱정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애를 봐왔고 그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이고 그런 의료기술이라면 내가 애를 여기서 열을 낳아도 안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없이 진짜 가서 순풍 나왔던 힘들지 않게 영양이 아마 좋았겠죠. 그래서 애들 그치. 그렇게 순풍 나온 거 아닐까. 근데 정말 화가 났던 거는 그 애 낳을 때 너무 쉽게 쑥 나와버리니까 우리 남편이 친구한테 설명하는데
야, 애 낳는 게 그렇게 힘든 줄, 그렇게 쉬운 줄 몰랐다 해서, 야, 우리 와이프는 정말 힘들게 낳던데 하니까, 아니야, 은희는 애 낳는데 그냥 응 하더니 뿡 나왔어. 이 인간이 뭐라는 거야, 진짜. 세상에 응 하니까 뿡 나온 애기가 어디 있어요. 내가 무슨 정말 기계야. 그 가동이 얼마나 힘든데. 그니까요, 언니. 그 신체적으로 애 낳기 그렇게 잘 돼 있다는, 구조가 그렇게 잘 돼 있다는 구라파, 유럽 이런 데 여자들도 응 하니까 뿌가 안 나와요. 걔네들도 정말 힘들게 낳아요, 애는. 근데 내가 아시아인이, 애 낳기 정말 힘들다는 구조를 타고난 이 아시아인이 어떻게 애를 그렇게 푹 낳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간 정말 애를 낳게 해볼 수도 없고. 좀 북한에서는 그렇게 따로 세관 내보내고 막 이럴 때 따로 나가게 되면 친정에 그렇게 막 가깝지 않고 이사 가게 되면 자주 못 가고 이러는데 지금은 어머님도 서울에 그죠. 살죠. 저는 뭐 걸어서 한 10분 거리? 아, 되게 가깝구나. 그래서 신세를 많이 지죠. 엄마 아빠 임신했을 때부터, 저희는 임신했을 때 임신 한 4개월 정도부터는 주말 부부였거든요. 남편이 그 군복무를 해야 돼가지고 그 법무관으로 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만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친정이 옆에 있으니까 엄마 집에 계속 가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도 엄마 신세 저 혼자 있고 하면은 배 일해가지고 밥도 제가 해먹고 했을 텐데 엄마가 뭐 모든 거 다 해주고 하니까 엄청 편하게 보냈죠, 신혼생활을. 그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정말 예쁜 가정을 꾸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말 똥강아지들 우리 똥강아지들 돌 키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님도 이제는 너무 흐뭇하게 이제 바라보실 그죠. 것 같고 정말 3만 명 넘는 사람들이 왔는데 탈북민들이 잘 정착해야 또 나중에도 또 뒤에 오는 탈북민들이 또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맞아. 디딤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면서 마지막 회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멘트가 있어요. 뭔데요? 미리 말해야죠. 이거 내가 미리 말 안 했어. 저 이제 대본 쓰는 게 딱히 없어가지고. 네.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 그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영상편지 하나 남기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영상 씨가 편지 한번, 타임이에요? 네,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짧게 영상편지 하나만 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편지. 저는 친척들도 있고 뭐 많아요. 친구들도 당연히 있고 저를 아는 전체 북한에 계신 사람들에게 북한에서 아직도 믿고 계시는 거 아니죠? 한국은 썩어빠진 자본주의라고. 아마 아닐 거지만 너무 체제가 너무 억압적이고 요즘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탈출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 통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애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는 엄마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나중에 크면은 통일을 위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늘 하는데 그 애들이 커서 진짜 통일의 밑거름이 돼서 통일을 만들게 된다면 그때 돼서 여러분들한테 갔을 때 내가 한국에서 살면서 북한이라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살았다,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다, 이런 걸 말하고 싶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겠다 라는 말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곳에서 물론 엄청 힘들겠지만 나중에 함께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굶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 드리고 싶네요. 네.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와서 횡설수설했지만 횡설수설이 아니라 맞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뭐 빨리 보자, 빨리 탈북해,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은 차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너무나 험난한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속에 묻어두었던 빨리 보자, 빨리 탈북했으면 좋겠어, 한국 빨리 왔으면 좋겠어, 여기 너무 좋은 곳이야 라는 말을 차마 못해가지고 제가 애둘러서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는 제발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보겠네요. 오늘 운희 씨가 남긴 영상 편지 정말 북한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정말 꼭 보고 이 응원을 받고 좀 힘내고 좀 살아내셔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좀 만나 뵙기를 서로가 보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